이 이야기는 2025년 한국 국군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그리고 일본 예언승 묘잔이 남긴 한반도 통일 가능성과 자연재해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1편 묘잔, 침묵 속에서 기록된 58일. 일본 시코쿠 섬 고치현의 깊은 산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작은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히사찬. 바위산 중턱에 자리한 이 암자는 최근까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직 한 명의 스님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법명은 묘잔이었습니다. 묘잔은 생전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르치지도 않았고 설법하지도 않았습니다. 말 대신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는 단 하루도 암자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묘잔은 태어난 순간부터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래에 대한 불길한 감각을 자주 이야기했고 몇 번이나 가족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20살이 되던 해 그는 조용히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존재는 몇몇 고위 불교 인사들에게만 알려졌고 일반인에게는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가을, 세상을 떠나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문이 발견됩니다. 이른바 58일 문록, 즉 58일간의 기록입니다. 묘잔은 죽기 전 58일 동안 단 한 사람, 제자인 쇼오에게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58일 동안 매일 아침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한 장씩 글을 썼습니다. 한 줄도 빠짐없이, 한 글자도 지우지 않고. 그렇게 완성된 58장의 기록은 봉인되어 암자의 바닥 아래에 숨겨졌습니다. 그가 입적한 지 3개월이 지난 후 쇼오가 다시 그 암자를 찾았고 그 기록을 세상에 내놓으며 묘잔의 예언이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예언은 단 한 해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2025년, 묘잔은 그 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는 분기점이다. 역사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꺾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꺾이는 해가 바로 2025년이다.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순간들이 이 해의 중반을 지나며 쏟아질 것이다. 묘잔은 예언의 시작 부분에서 세 가지 큰 줄기를 제시합니다. 첫째,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다. 둘째, 일본은 큰 자연의 분노를 겪는다. 셋째, 동북아 전체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묘잔이 남긴 예언의 첫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표현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었고 의도된 반복이나 상징도 그대로 살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묘잔의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째 달의 문이 열릴 때 흰 옷의 자가 나타난다. 그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으려 하나 상황은 그를 불러낸다. 그는 검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사람들 곁을 걷는다. 그에게는 힘이 없다. 그러나 그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전의 지도자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는 손에 칼이 아닌 기록을 들고 나타난다. 그가 등장하는 것은 5월 이전이며 9월이 오기 전 남과 북은 같은 책상에 앉는다. 지도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는 민심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이다. 한국은 혼란을 지나며 마침내 그림자 속에서 본질을 찾는다. 그 자는 정치의 바깥에서 왔고 숫자보다 사람을, 외침보다 행동을 믿는다. 그는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이며 어느 날 돌연 그 자리가 준비된 것처럼 앉게 된다. 일본은 물에 삼켜진다. 열이 많은 계절 바다는 참지 않는다. 동쪽 해안 100년을 잠자던 균열이 깨어난다. 울림은 밤이 아니라 대낮에 시작된다. 건물은 무너지지 않지만 기반은 무너진다. 바다의 벽이 무너지고 도시는 조용해진다. 도쿄는 침묵하고 시즈오카는 눈을 감는다. 그러나 이제에는 심판이 아니다. 이제에는 경고이다. 사람들은 도망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 그제야 이웃을 향한 마음이 다시 열린다. 일본은 낮아지고 한국은 밝아진다. 동북아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중심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에게 쏠리게 된다. 을사년의 기억은 모두에게 있다. 그것은 나눔의 기억이 아니라 빼앗김의 기억이다. 그러나 2025년은 다르다. 이 해는 하나가 되는 해이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가 되는 해이다. 남과 북은 서로에게 다가서고 일본은 물러나며 지켜본다. 미국은 조용히 움직이고 중국은 분주하지만 결정하지 못한다. 중심은 한국이다. 중심은 새로운 지도자다. 묘잔은 이 예언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2025년은 위기의 해가 아니라 방향의 해라는 것입니다. 재해는 지나가고 권력은 바뀌며 중심은 이동합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말하지 않는 자, 보이지 않는 자, 그리고 권력이 없는 자가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묘자는 예언의 말미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은 아니다. 그러나 곧 모두가 따르게 될 이름이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다. 다만 준비한다. 그는 설득하지 않는다. 다만 실천한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나온다. 어둠이 길었던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은 나온다. 2편 한국 새벽의 지도자. 묘잔이 예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부분은 다름 아닌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남겼고 답변 대신 여러 구절로 그 사람의 특징을 묘사했습니다. 묘자는 어떤 인물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사된 정황과 시기, 특징은 하나같이 분명했습니다. 지금부터 묘잔의 기록 중 백의의 조정자라 불린 지도자에 대한 예언을 원문에 가깝게 이어서 전달드립니다. 지도자는 누구인가? 이름은 감추어져 있고 위치는 예상 밖에 있다. 그는 권력자가 아니다. 그러나 힘은 그에게 모인다. 사람들은 그를 앞에 두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뒤에서는 그를 언급한다. 그는 백의를 입었다. 검은 옷을 입지 않았다. 그 옷은 정치인의 정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옷이었다. 그는 사람처럼 먹고 걷고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들기보다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까지의 지도자들과 다르다. 그는 약속을 하진 않는다. 다만 실천하고 보여준다. 말을 줄이고 손을 먼저 움직인다. 마이크보다 도면을 보며 회의보다 현장을 걷는다. 묘자는 그 지도자의 등장이 2025년 봄 5월이 오기 전이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의 등장은 사건처럼 일어난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빛이 비치는 그 시점 북쪽은 조용해지고 남쪽은 복잡해진다. 그때 그는 등장한다. 마치 준비된 것처럼,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정치인은 아니나 정치보다 깊고 관리인은 아니나 행정보다 빠르다. 그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 고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를 믿기보다 따라간다. 믿음은 시간이 들지만 실력은 하루면 드러난다. 묘자는 이 지도자를 조정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이어주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과 북, 위와 아래, 강자와 약자를 잇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조율한다. 사람과 사람을, 마음과 마음을 끊어진 다리를 잇고 잊힌 기억을 꺼낸다.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임을 느끼게 한다. 그는 기술자다. 손으로 일을 해온 자다. 말보다 손에 익숙한 자다. 그의 이력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정직하다. 그에게는 두 얼굴이 없고 한 길만을 걸어온 자다. 묘자는 지도자의 성향과 배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강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단단한 자다. 그는 유명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자다. 그는 박수받지 않는다. 그러나 뒷모습은 오래 남는다. 그는 외국어를 잘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소통한다. 그는 긴 연설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문장이 모두를 움직인다. 그는 정당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정당이 그를 지지한다. 묘자는 예언을 통해 지도자의 등장은 권위의 무너짐 이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권위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무너진 자리를 바라본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그때 그는 걷는다. 그가 걷는 길은 준비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길을 따라 나선다. 이 인물은 정권의 중심에서가 아니라 민심의 중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정당도 조직도 없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자발적으로 그에게 힘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그를 끌고 간다. 운명은 그를 부르고 국민은 그를 알아본다. 묘자는 이 인물의 등장을 한 나라의 변화보다 한 시대의 전환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단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력, 사상과 실용의 전환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시대의 마지막과 다음 시대의 처음을 동시에 걷는다. 그는 낡은 것을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그 옆에 새 것을 세운다. 그는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도 그와 겨루지 못한다. 묘자는 그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생김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문장을 통해 한 사람의 윤곽이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정치와 무관하고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사람. 보이지 않던 자리에서 결국 가장 많은 이들이 따르게 될 사람. 2025년 그는 지도자라는 말 없이 이미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묘잔이 남긴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묘잔이 예언한 일본의 자연재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국의 흐름과 맞물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편 일본의 동틀 무렵 바다가 삼킨다.
묘자는 평생을 일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과거를 무겁게, 현재를 가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한없이 조용한 문장으로 경고를 남겼습니다. 묘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2025년 일본은 자연의 분노를 맞게 된다고. 그는 그것을 징벌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라 했고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라 했습니다. 묘잔의 예언에는 시기와 장소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일어날 자연재해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5번째 달이 지나고 열이 찬 공기가 물과 싸울 때 바다가 먼저 깨어난다. 사람들은 맑은 하늘을 보며 안심하지만 바다 아래에서는 이미 울림이 시작된다. 그것은 태풍이 아니고 쓰나미도 아니며 한 번의 파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출렁입니다. 이 울림은 동쪽에서 시작된다. 태양이 가장 먼저 비추는 곳, 시즈오카에서 후쿠시마에 이르는 해안. 바다는 경고 없이 밀려오고 도시는 갑자기 조용해진다. 묘자는 이 재해를 물리적 재앙이 아닌 정신적 충격과 국면 전환의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몇 도시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가운데엔 도쿄, 요코하마, 시즈오카 그리고 이바라키가 있었습니다. 도쿄는 멈춘다. 회의는 연기되고 방송은 사라지고 뉴스는 말 대신 정적을 전한다. 시즈오카는 하늘을 보고 울고 요코하마는 물러서며 이바라키는 하늘을 향해 묻는다. 왜 지금인가? 그러나 이제는 심판이 아니다. 이것은 기회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일본은 바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게를 내려놓게 된다. 묘자는 이 자연재해가 물리적 피해보다 내부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을 움직여온 질서,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던 중심이 처음으로 방향을 잃는 순간이라 했습니다. 지진은 한순간이지만 여운은 오래간다. 무너진 것은 건물이 아니라 믿음이다. 사람들이 다시 찾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진심이다. 묘자는 그 재해 이후의 일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25년 여름, 일본은 낮아진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다. 겸손이다. 다시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첫걸음이다. 일본은 말을 줄인다. 대신 조용히 움직인다. 그것이 이전과 다른 점이다. 말로 명분을 쌓지 않고 조용히 준비하며 이제는 앞이 아니라 옆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묘자는 다시 한국을 언급합니다. 일본이 낮아질 때 한국은 떠오른다. 그것은 우열이 아니다. 위치가 바뀌는 것이다. 중심은 흔들리고 새로운 균형은 준비된 자에게 돌아간다. 묘자는 한국과 일본이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역할이 전환되는 관계가 된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고 일본은 배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높아지지 않는다. 다만 더 넓어진다. 일본은 작아지지 않는다. 다만 더 깊어진다. 묘자는 이 자연재해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반복되는 자연의 경고 속에서 정신적 각성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움직이는 나라가 중심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해는 경고다. 방향을 바꾸라는 자연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들은 나라는 다음 시대로 먼저 간다. 이번 예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흔들린 것은 땅이 아니라 마음이다. 무너진 것은 벽이 아니라 오만이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다. 2025년 묘자는 일본이 물러서고 한국이 전면에 나서는 구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의 변화가 아니라 존중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묘잔이 자주 언급한 상징적인 단어 을사년의 회귀와 관련된 예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1905년과 2025년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고 분열이 아닌 새로운 통합의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4편 을사년의 문이 열린다. 묘잔이 예언에서 가장 자주 반복한 단어는 을사년이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해. 그 해는 일본 제국이 조선을 외교적으로 강제로 압박해 주권을 앗아간 상징적인 해입니다. 묘자는 한국의 입장에서 그 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사년은 칼이 없었다. 총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겼다. 그것은 무력의 침략이 아니라 명분과 서류에 의한 포위였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2025년은 그 을사년의 반대가 되는 해라고. 1905년은 그들에겐 나누어진 해였다. 2025년은 모이는 해가 된다. 을사년은 내어준 해였다. 2025년은 찾아오는 해가 된다. 그 해는 칼이 없지만 권위가 서고 총이 없지만 질서가 생긴다. 묘자는 이 해를 두고 문이 열린다는 표현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아니고 정치의 문도 아닙니다.
그가 말한 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입니다. 열리는 문은 문서가 아니라 마음이다. 넘나드는 것은 철도보다 정이다. 건너가는 것은 말보다 신뢰다. 을사년은 외세에 의한 문이었다. 그러나 2025년은 스스로 여는 문이다. 한국과 한국 사이, 남과 북 사이 잇고 있던 문이 열린다. 묘자는 분명히 언급합니다. 2025년은 통일의 해가 아니다. 그러나 그 해는 통일보다 더 큰 연결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통일은 말로 오는 것이 아니다. 준비 없이 부르면 오지 않는다. 그러나 연결은 언제든 시작된다. 사람과 기술, 의지와 기억 그 네 가지가 이어지는 해가 2025년이다. 묘자는 그 연결을 만드는 사람으로 앞서 언급된 조정자를 다시 등장시킵니다. 그는 그 인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통일을 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행동하고 있다. 그는 회담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를 통해 움직인다. 북쪽의 한 관리가 그를 만나고 남쪽의 실무자가 그를 따른다. 기자는 그를 취재하지 못하지만 현장은 그를 기억한다. 그가 만드는 연결은 지도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로 이루어진다. 묘자는 2025년 하반기, 즉 7월 이후부터 11월 사이 남과 북 사이에 중요한 전환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협상이나 통일 선언이 아닌 실제 연결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묘사합니다. 기차는 아직 달리지 않지만 선로는 이미 그어지고 사람들은 걷기 시작한다. 두 손이 닿지 않지만 두 눈은 서로를 향한다. 9월 묻혀있던 말이 꺼내진다. 10월 닫혔던 문이 다시 닫히지 않는다. 11월 바람은 더 차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해진다. 묘자는 그 시기를 두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 해의 가을은 역사의 봄이다. 그는 이 변화가 정부와 정부 사이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북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남의 실무가 먼저 반응한다. 외국의 눈보다 민족의 눈이 먼저 감격한다. 이 변화의 실마리는 군사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며 묘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감이다. 정직함이다. 고개를 숙일 줄 아는 힘이다. 묘자는 이 흐름을 일으킨 인물, 앞서 언급된 조정자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연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모두의 말보다 힘이 있다. 그는 하나 되자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중심으로 모인다. 묘자는 마지막 문장에서 이 시대의 변화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강조합니다. 속도는 앞선 자가 가진 것이고 방향은 중심을 가진 자가 이끈다. 2025년은 속도의 해가 아니다. 방향의 해다. 이번 편에서는 묘잔이 말한 을사년의 회귀와 그 반대로 이루어지는 2025년의 연결, 민심, 지도자의 작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편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묘잔이 남긴 최후의 경고와 당부를 담은 예언,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편, 선택의 시간. 묘잔의 예언은 1905년의 을사년에서 시작되어 2025년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미래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래는 스스로 온다. 이때 무엇을 선택할지는 사람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묘잔이 마지막 날 58일째 되는 날 남긴 문장은 딱 3줄이었습니다. 모이면 나라가 되고 흩어지면 그림자뿐이다.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한다. 이 문장은 길지 않지만 그가 58일간 써내려온 예언 전체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2025년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분명히 바뀝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힘 때문이 아니라 흐름의 합과 민심의 방향 때문입니다. 묘자는 그 해의 여름 이후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한국은 전면에 나선다. 일본은 뒤에서 지지한다. 미국은 조율자가 되고 중국은 선택을 망설인다. 묘자는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말 없는 동맹입니다. 앞서 나서지 않는 동맹, 종이로 맺지 않은 동맹, 이름 없이 형성되는 협력. 그것이 앞으로의 질서가 된다. 그리고 그는 그 중심이 한국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중심은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중심은 오래된 것과 새 것을 함께 품을 수 있을 때 생긴다. 한국은 그릇이다. 오래된 기억과 새 흐름이 한 그릇 안에 담기기 시작한다. 묘자는 이 새로운 질서가 지도자 한 사람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는 이렇습니다. 지도자는 촛불이 아니다. 등불이다. 잠시 빛나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타야 한다. 그러나 등불은 혼자 타지 않는다. 바람을 막아주는 손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지도자의 등불은 꺼진다. 준비되지 않은 민심은 다시 혼란을 부른다.
묘자는 2025년을 기회의 해이자 경고의 해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열린 문이고 경고는 사라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는 마지막 장에서 예언은 길잡이일 뿐이라며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작게 표현합니다. 나는 흐름을 본 사람일 뿐이다. 강이 흐름을 본 자가 배를 만들 수는 없다. 나는 단지 방향을 본 사람이다. 그 길을 걸을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선택이다. 마지막 구절. 묘잔이 붓을 놓기 전 남긴 문장입니다. 예언은 문이 아니다. 예언은 문 앞에서 여기라고 말하는 손가락일 뿐이다. 들어갈지는 사람의 몫이다. 이것이 묘잔이 남긴 마지막 예언입니다. 2025년 한국은 새로운 흐름의 중심이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민심은 더 이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예언가 묘잔이라는 존재를 통해 2025년의 변화, 지도자, 자연의 흐름 그리고 사람들의 선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묘잔의 58일 예언은 2025년 한국의 미래, 새로운 대통령급 지도자의 등장, 국군의 상승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까지 내다본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예언은 현실이 될 수도 흘러가는 이야기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